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 화, 오늘 수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뉴욕 시장이 좋으면 우리 시장도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0.7%나 상승세 나타내면서 2,570선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좋은데요. 0.87% 상승하면서 924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 구간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거래일째 우리 시장 반등을 하고 있고 뉴욕 시장에서는 다시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하면서 우리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승의 추세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거래일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9월에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잘 골라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수익 잘 올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한 점, 전략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우리가 수익 동참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를 시작으로 드림 시큐리티, 가온칩스, 엠젠 솔루션, 제이스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한전 KPS, 한국카본, 솔루엠, SM, 텔레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딱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 종목 잘 보셨죠? 이 종목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궁금증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샵 3775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 이름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게요. 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씩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많이 접해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다 그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알약이나 알툴즈 뭐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사용자만 2,50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수치에 해당하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AI 사업까지 진출을 또 이제 출사표를 좀 던져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행히 호조를 좀 보이면서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흑자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AI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AI 휴먼에 관련된 이런 사업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AI 휴먼으로 큐리 그리고 한지아 그리고 박혜원 등 이제 AI 휴먼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AI 휴먼이 175개국으로 또 언어 이제 사용이 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도 또 이제 그 나라의 국어에 맞게끔 연출이 좀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성장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버스 서비스라든지 뭐 정부 사업도 수주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한 흐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스트소프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무관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이 한전 KPS는 그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요 고객사로서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수원 등이 있고 또 한국지연난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분기 영업이익이 48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71%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실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자부에서도 그 한수원을 통해 뭐 한 8천억 가량의 그 수주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전 KPS도 수혜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내년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 관련된 해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기재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어제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굉장히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4,380억 규모의 원전 기전 설비 정비 공사 수주를 했는데, 이게 매출 대비 한 30%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신한올 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하반기에도 계속 안정적인 고성장을 좀 지속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보지 마시고 내년까지도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 예산안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샅샅이 잘 찾아보니까 원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반 소장님이 첫 번째 한전 KBS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질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아까 알려주신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 장투미주님이 이스트소프트 비중이 거의 40%나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사업 파트너인지 궁금하다라고 간단하게 요거는 체크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AI 사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통신 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지금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8,000원 넘어가는 선까지는 충분히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으로 또 가야 되는데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다음 종목 준비하셨는데 질문이 장민님께서 드림 시큐리티를 4,25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통신 보안이나 뭐 암호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양자 암호 관련돼서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 이후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민간이나 국방이나 이런 산업 분야에서
보안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은 충분히 지금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자회사가 이제 국방 부문의 보안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국방 관련해서 이제 사업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의 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들이 좀 높아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이제 다행히 저점은 좀 잡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재도약이 좀 가능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매수가 이후에서 현금하시는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테마하고 또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 갈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매수가 이후에서는 충분히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까지 이스트 소프트와 2개 보안 관련 종목 주셨고요. 장민님과 장투미주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이 한국카본은 그 LNG 운반선용 그 단열 판넬 그리고 탐수 섬유를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선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낚싯대, 골프, 스키, 항공용의 카본 시트 등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조선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지난 18일에 그 합병 법인의 그 한국카본이 그 합병을 좀 그 흡수 합병을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신소재에 대해서 좀 합병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한국 카본을 그냥 상호를 계속 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신성장 산업에서 우수 제품을 출시를 해서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신소재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는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지금 그 LNG선 본행제 필수제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LNG 본행제가 한국카본과 동성 화이텍이 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5,162억 원 규모의 그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 본행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도 139% 해당 규모가 되고요. 또한 2027년까지이고 그렇게 됐을 때도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2조 원을 돌파를 좀 기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 좀 유지가 된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까지 소개를 해주신 반종민 소장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무관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뭐 다들 너무 이제 시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고 뭐 네.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팹리스 고객사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웨이퍼의 이제 형태의 반도체 칩을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완제품까지 가공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ARM이 다음 달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쌍바닥을 조금 그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좀 볼 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ARM의 이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공동 연구했던 이런 개발 실적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온칩스가 이 ARM과 엮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도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현재 이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쉬어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제도약을 위해서 이 수급 조절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뭐 4만 5천 원 선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온칩스 ARM의 나스닥 상장 수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솔로엠이고요. 솔로엠. 이 솔로엠은 그 ESL 시장 점유율 한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상 그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 삼성전기에서 좀 분사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 ESL 그러니까는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있는데 이 사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부분들의 성장에 따라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9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169% 증가를 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ELS 사업에 대해서 좀 호조를 보였었고 ICT 사업까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 있는 것은 그 지난 4월에 그 베트남 그 국영기관으로부터 EV 충전과 관련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때 그 2차 전지 그 제조업체인 그 SI셀을 좀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및 재사용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에서는 그 솔로엠 헬스케어라고 있는데 이 분야를 통해서도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뭐 주가는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3만 원 부분만 잘 유지만 해준다면 그때 좀 매수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엠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한번 기회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네, 엠젠 솔루션입니다. 엠젠 솔루션.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엠젠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ICT라든지 네. 뭐 바이오 그리고 커머스 이런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저점에서 상승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종장기 및 치료용 세포 조직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업 영역 확보를 위해서 뭐 AI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돼지 개발에 좀 성공을 했고 인체적으로 난치병 치료 연구용 특수목적용 돼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임상 관계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 상반기 내 고도화된 원료인 돼지 양산 시스템을 갖춘다고 이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원숭이 또 이식 실험을 거쳐서 당뇨 환자 국내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임상 관련해서 그리고 갖추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 FDA도 임상 계획 허용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젠 솔루션까지 바이오 쪽에 하나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SM입니다. SM. 네, 이 SM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뭐 엔터 4사 중에는 그 실적이 좀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4일에 그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이 라이즈인데 라이즈의 지금 티저 영상을 봐보니까 굉장히 좀 춤을 잘 춥니다. 잘 추고 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당히 그 데뷔 때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룹으로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NCT 이번에 그 새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주목이 굉장히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도 뭐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받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엔터에 대해서 중국의 과연 수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네. 3분기에는 이제 엑소 그리고 NCT 드림 등의 이제 컴백들도 좀 남아 있고 4분기 때는 에스파, 레드벨벳, 뭐 NCT 127 등의 뭐 컴백들이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아티스트
아티스트에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SM의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을 포함해서 엔토주들을 좀 다시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중에서도 SM 저희도 잘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이스텍입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저점에서 다시 좀 반등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캔 케이스와 캡 어세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부품 쪽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꾸준하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 뭐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이 흐름이 투자가 좀 진척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적도 좀 밀렸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다시 만회를 하고 있고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엔 실적도 후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전에는 이제 얼마 전에 159억 정도의 2차 전지 생산 라인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같이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지금 이제 12,000원 라인들 박스권 고점을 이제 여러 번 터치를 하다가 밀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번에 한 12,000원 선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이스텍까지 5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는 뭐죠? 네, 5번째 종목은 텔레칩스고요. 텔레칩스. 이 텔레칩스는 그 차량용 반도체 펠리미스 업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와 기아차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87억 원 정도, 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전장용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차량용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빨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전장과 관련된 또한 그 AS 등과 같은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복합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지난달에 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용 기기 개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단일보드 컴퓨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단일보드 컴퓨터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메모리, 입출력 단자가 하나의 메인보드에 좀 장착이 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초소형 저전력 컴퓨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외국산이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돌핀 3를 통해서 좀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 외산보다도 이제 국산에서도 좀 주력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 네,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소개해 주신 5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또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과 소비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 지수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오르면서 14일 개파락했던 구간을 차분히 메꾸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시초의 지수가 2,575선이었던 만큼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0.5%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20선 위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8월 비노동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간밤에 7월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채용 공고 건수가 882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950만 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가량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불어낸 것도 역시나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손을 잡고 구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를 보다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라는 기사까지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오늘도 2%가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사인이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12만 원 선 재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죠. 애플이 다음 달 12일 아이폰 15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닌데요. 애플이 9월 12일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매년 9월과 10월에 행사를 열어서 신형 아이폰을 공개한 만큼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15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실적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폰이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실적을 자제하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하반기 출하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폰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만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탄력은 조금 더 둔화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은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PCB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자동차가 올해 세계 최초로 80km로 시속이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을 뜻합니다. 이 레벨 3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된 기업들은요, 일본의 혼다가 있고요, 독일의 벤츠가 있습니다. 이들도 시속 60km 이상을 달리지 못하는데 그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기업들도 있고요. 대부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현재 구간 상한가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설명한 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관심이 간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을지 추가로 준비한 종목 10가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권 전문가의 픽부터 보면요. 솔리드와 제로투세븐, HB 테크놀로지, 루닛, 차백신 연구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노바렉스, 하나마이크론, 아이센스, 엠플러스, 현대공업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매도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갈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겼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QR코드를 공개해드렸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권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으로 솔리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5G라든지 6G 관련된 이런 섹터의 흐름들을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동통신이나 유선,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조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에 모두 이제 공급사로서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그리고 867억, 영업이익이 111억,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40% 그리고 258%나 증가가 된 그런 실적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저점 구간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예상치로서 영업이익 약 400억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5G 장비주들이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반등할 가능성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이쪽 시장에서도 동향을 이제 감안한다면 내년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사 크립토랩이 양자암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랩이 세계 최초 동형 암호 상용화에 성공한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장비주 솔리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뒷받침해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6번째 종목이죠. 네,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이 노바렉스는 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데요. 네.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필요한 위주로 좀 드시면 몸에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니까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그 전체액을 좀 넘었는데 수출 비중이 한 2년 새 한 3배 이상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액이 33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한 332억 원이니까 지금 반기 만에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출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뭐 중국 쪽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 노바렉스의 경우에도 하반기 때 실적을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노바렉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기관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순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좀 일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12,310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12,000원대 아래때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바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용 스킨케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이제 분유라든지 이런 POE 제품들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로투세븐은 매일 유업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네. 화장품 대부분이 중국 수요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이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반일 감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제품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이 국내하고 이제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는 거의 중국에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내년 양육이나 보육 예산을 최대 64조까지 이제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젤 산업 같은 경우 이 유아부터 이 초등학생까지 가정에서 이제 소비하는 지출이 8%가 좀 넘는다고 이제 발표가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속 성장을 통해서 매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OE 사업도 매출의 95%가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이 하나마이크론은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고요. 특히 이제 후공정 분야의 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도 하지만은 SK 하이닉스 등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그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북미 업체로부터 그 HBM3와 그 패키징 그 최종 품질에 대해서 승인이 동시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게 지금 패키징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된다 하면은 4분기부터 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하나마이크론을 4분기까지도 계속 좀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을 좀 넓혀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에 따라 지금 공급량이 좀 많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계속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물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그렇다 보면 양쪽에서 다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웨어러블용 반도체 그리고 의료용 반도체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다각화도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좀 1조 정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작도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셨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태건 전문가님. 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고객사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의 BOE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고객사 내에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리페어 장비까지 수주하면서 이제 제품 라인업들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각형 검사 장비를 삼성 SDA에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까지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헝가리 공장과 천안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헝가리 공장 내에서는 점유율이 50% 내외 정도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형 외관 감사 역시 이제 대응 가능하지만 또 말레이시아 공장 수주에도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HSP 지분 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HB 솔루션 지분 21%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법, 지분이익을 통해서도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수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300원 라인에서 3,000원까지 꾸준하게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이 아이센스는 그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병원용 진단 장비, 그 현장 진단, 그 부분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7월 그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의료기기 그 허가를 좀 획득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그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앞으로 좀 출시할 계획을 좀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 때까지도 계속 좀 다음 달부터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좀 출시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사실상 유럽의 CE 품목 허가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 하면은 유럽에서도 좀 그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자가 혈당 측정기 그 릴라이온 그 프리미어 블루이 백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품의 시판전에 허가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아이센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31,000원대 아래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계속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아이센스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루닛입니다. 루닛. 네, 이제 인공 AI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의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훈풍이 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딥노이드 그리고 어제도 이제 비뇨가 또 슈팅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꾸준히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후지필름, 필립스 등의 이제 의료 영상 장비라든지 암 진단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내는 기업이 루닛이 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을 또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판매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 기반 진단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저변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암 관련해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캔서 X에 합류를 한 그런 상황이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동 이런 곳에 민간 의료기관인 술라이만 그리고 메디컬 그룹과 전체 병원 및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들을 좀 공급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루닛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M+입니다. M+. 이 M+는 그 리튬 이온 그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전문 업체고요. 네. 사실상 파우치형의 전기 자동차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그 조립 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지난 23일에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계약 금액과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12월 1일까지 좀 공시를 좀 유보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수주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SK온 그 레퍼런스 토대로 신규 수주액에 대해서 지난 22년 때는 그 2,951억 원을 좀 달성을 했는데 작년 매출의 3배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 이외에 그 해외 신규 고객사를 확대를 통해서 작년 매출 3배의 수주 잔고를 지금 최대 4천억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엠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도 12월까지는 계속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매수 관점으로서도 좀 유효하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최근에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 이제 이태권 전문가님은 마지막 종목이죠. 네. 차백신연구소. 차백신연구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백신연구소는 뭐 말 그대로 백신이라든지 면역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차백신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저점 4,100원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주주인 차바이오텍이 38.57%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면역 증강제를 이제 차백신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엘팜포와 항암 백신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좀 이제 발표가 좀 됐어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캔서 최신호에 게재가 됐다라는 이런 흐름에서 차백신 연구소에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면역 증강제 엘팜포가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용 투여할 때 T 세포의 면역 원성이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25배 이상 증가를 하고 T 세포도 15배에서 40배 이상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엘팜포가 기존의 면역 증강제보다 비교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좀 우월하게 데이터가 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와 있고 6,500원 라인이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좀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백신연구소 소개했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이 현대공업은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업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순이익이 138%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동사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SK나 LG, 포스코 등의 주요 기업들이 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도 차세대 그 응급제 소재로 삼아서 시장 기술 선점을 좀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현대공업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도 주목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21년 때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그 앰프리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그 14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협약 가능성이 이 앰플러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현대공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내년에 상반기 조지아 신규 공장에 완공을 해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 하면은 2025년까지 약 한 300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루시드 모터스와도 1,600억 원의 전기차용 시트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대공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땡.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면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태건 정관님. 네, 마지막 차백신연구소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차백신연구소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이 현대공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백신연구소와 현대공업 오늘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